네, 일본이 지난 4월에 펴낸 외교 청사가 뒤늦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외교 청사라고 하는 게 외교 종합 보고서 뭐 이쯤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일본 외교 청서에 위안부가 성노예라는 건 사실에 반하므로 성노예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 이는 2015년 한일 합의 때 한국 측과 서로 확인했고 합의에서도 일정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술돼 있는 게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우리 외교부에서는 우리가 쓰는 공식 표현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는 것일 뿐이지 성노예 상태를 부인한 건 결코 아니다. 이런 반박 입장을 어제 내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와 계시죠? 네,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일단 두 개로 나눠서 일단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네. 우리가 성노예라고 하는 표현은 안 쓰는 게 그 현실 아닌가요? 이미 쓰고 있고요. 네. 성노예라는 표현을. 음. 국제사회에서는 위안부 문제가 성노예다라는 것은 이미 90년대부터 네. 정의 내려서 그렇게 국제적인 문서에도 사용되고 있고 음. 또 유엔에서 회의를 할 때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통상 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제 일본과 한자권이라고 하죠, 보통. 일본, 음. 중국, 대만, 이렇게. 예. 이 지역에서는 이제 일본군의 범죄 주체인 위안부로 음. 사용을 하자라고 음. 하는 것이 피해자들하고 이제 지원 단체들이 아시아 연대 회의 과정을 통해서 네. 결정했던 용어예요. 음.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네. 동시에 이 문제 본질은 일본군 성노예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일본군 성노예라고 표현하고 영어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음. 국제사에 알린다라고 해서 두 용어가 함께 사용이 되어 왔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네, 성노예라고 하는 성격이 그러니까 성격을 부정한 적도 없고 네, 성노예라는 표현을 거부한 적도 없고 다만 일본군의 만행이라고 하는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동시에 성노예라는 표현도 함께 써왔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네. 네. 그런데 왜 일본에서는 성노예라는 표현을 써서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초점은 우리 정부도 여기에 합의를 했다 이 대목인데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2015 한일합의의 그 이면 합의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이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만들어졌던 한일 합의 검증 TF팀 발표에서 드러났었죠. 예. 그러니까 일본 정부 우리는 일본군 성노예라고 하는 것 이거 하지 마라라고 했을 때 한국 정부가 우리가 사용하는 공식 용어는 일본군 위안부다. 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걸 딱 듣기에는 예. 부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마치 동의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서 저희들도 굉장히 규탄을 했고요. 네. 근데 사실은 한국과 일본 정부가 그렇게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음흠. 그건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예. 그게 불가능한 거죠. 예. 한국과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성노예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해서 네. 국제사회가 그렇게 부르지 않는 것도 아니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안 부르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이미 국제사회에서 일반 사회에서 계속 위안부 문제를 성노예라고 지칭하고 오는 그런 상황인데 네. 한일 합의에 이면 합의에서 그런 내용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음.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합의를 했다. 예. 그러므로 성노예라고 부르는 거 안 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무슨 정말 해프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일본 외교청서에 성노예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라고 나오는 이유가 일본 쪽에서 네. 계속 이건 자발적 성매매다 이런 식으로 강변을 해온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일본 정부의 입장이 지금 현 아베 정부의 입장이 강제성을 부정하는데 전체 강제성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위안부 제도를 만든 것, 그다음에 그 안에서 위안소를 운영하는 것, 또 전쟁이 끝나고 후에 어떻게 조치했는지 등등이 이미 자신들이 작성했던 구 문서라든가 또 네. 연합군의 문서라든가 모든 것 다 드러났거든요. 피해자들의 증언은 배제하더라도. 예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베 정부가 하고 있는 얘기 뭐냐면은 연행을 할 때 음. 강제로 납치한 방식, 네. 총칼로 무력적으로 해서 집에 쳐들어가서 끌고 간 이런 방식의 강제 연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라고 계속 부정해 왔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강제성을 마치 강제성의 전부인 것처럼 음. 그 얘기는 계속 일본 정부가 이 문제 범죄도 아니고 네. 법적인 책임도 없다라는 것을 그와 같은 아주
뭐랄까 코끼리 꼬리 중에서도 맨 끝에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것처럼 음, 그렇게 눈속임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것을 또 한 번 확인하는 일본 정부의 꼼수라고 보고요. 네, 다른 하나는 일본군 성노예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일본 정부는 1932년도에 ILO 29호 협약에 조인을 합니다. 비준을 해요. 네, 네, 네. 근데 그 32년에 비준한 ILO 29호 협약이 뭐냐면은 강제 노동을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노예 노동을 금지하고 있는 아,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예. 성노예라고 했을 때는 명확하게 다른 여러 가지 국제법 위반 사실도 있지만 일본 정부가 이미 지키기로 조인했던 비준했던 그 국제법을 위반했다라는 것을 또 한 번 음, 이렇게 부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법적인 차원을 넘어서서도 사실은 노예, 성노예, 그냥 노예 노동도 아니고 노예라는 할 경우는 뭐 아프리카 흑인 노동이라든가 다 일반화라고 일본 정부가 그렇게 늘 주장하잖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왜 네, 일본에게만 하느냐라는 얘기를 네, 하잖아요. 예, 근데 성노예라고 했을 때는 이건 일본 정부의 정말로 뭐랄까 끔찍한 일본 정부가 저질렀던 그런 범죄임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법적인 책임 차원을 넘어서서도 도덕적으로 일본 정부의 그런 부정한 역사를 드러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음, 그렇게 일본 정부가 지금 노예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꺼려하고 계속 압박하고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비논리적인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 굳이 할 이유도 없을 것 같아 갖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예, 일본의 뭐 이 그러니까 억지 주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건 이 정도로 가름하도록 하고요, 이 사장님. 네네. 궁금한 게 왜 이 타이밍에 또 이걸 또 꺼내 들고 나왔을까? 이게 궁금한데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저는 이게 결국은 우리 정부를 통해서 뭔가가 읽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게 이제 지금 어떤 네. 뜻이에요? 그 말씀은? 최근에 문희상 의장이 일본 방문해서 발언했던 내용들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사실은 2015 한일 합의 때도 가해국인, 그러니까 잘못하고 있는 일본 정부를 향해서 압력을 넣어야 되는데 예. 한국 정부를 계속 압력을 넣었거든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 한일 관계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은 한국 정부가 잘못한 게 아니죠. 네. 일본 정부가 잘못한 건데 미국이 계속 한국 정부를 압력하고 있거든요. 음흠. 근데 여기 한국 정부가 당당하면 좋겠는데 네. 한국 정부가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이렇게 문희상 의장의 발언이라든가 음흠. 또 정치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이상한 이런 안 저런 안 1 더하기 1 뭐 등등 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예. 이것을 보고 지금 외교적으로 벌써 이기고 있다는 자신감을 일본 정부가 회복하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시기에 다시 한번 한국 정부와 또 한국의 정치권에서는 네. 제대로 하나의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과거의 2015 한일합의 같은 게 아니라 음흠. 피해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음. 또 그동안 지금 지금 일본이 계속 꼬투리를 잡고 있는 대법원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의 의미가 얼마나 역사적으로 앞으로 한일 관계에서도 어떻게 풀어야 이 의미가 다시 10년 후, 20년 후 또다시 문제 제기가 되지 않을지 네. 제대로 점검하고 그 한 입장을 가지고 발언을 해야 되는데 음흠. 국회의장 따로 무슨 외교부 따로 네. 또 다른 여당 따로 이러한 식의 안절부절하는 모습 이걸 일본 정부가 저는 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외교청사가 만들어진 건 지난 4월이지만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된 건 최근이니까 이게 네네. 결국은 그러니까 여기에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거고 분석을 하자면 아베 쪽에서는 계속 한국 정부가 약속을 어겼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10월을 어찌 뭐 위안부 합의 그러니까 그 니네가 뒤집지 않았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베 쪽에서 이제 계속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싶어한다 이런 이야기가 될 것 네네.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그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1+1+ 알파 네. 이걸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사장님은? 이건 사실은 2015년 12월 28일 한일합의보다 훨씬 후퇴한 글은 아니고요. 네. 기본적으로 국회의장께서 이런 안을 내는 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건 어떤 점에서요? 너무나 한심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 아직 여전히 피해자들이 뭘 요구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계신 거고요. 음, 대법원 판결은 법적인 배상 판결이에요. 네.
근데 이와 같은 무슨 저 수재 의원금도 아니고 위로금도 아니고 화재가 나서 뭐 이렇게 해결하자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이상한 안을 지금 제시하고 그것을 피해자의 정서도 고려하지 않고 국민들의 정서도 고려하지 않고 네. 더군다나 의견도 묻지 않고 음흠. 모르겠습니다. 이런 안을 발표했을 때 한국의 외교부가 동의를 했다면 네. 이건 정말 끔찍한 한국 내에 또 국nội 분열을 만들어내는 2015 한일합의에 참혹했던 역사를 반복하는 일을 자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건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일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풀기 위해서 만든 것이 네. 오히려 미래지향적인 관계에 또 한 번의 65년 한일협정, 2015 한일합의 예. 이게 될 리도 없지만 이게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요. 또 다른 하나의 걸림돌을 우리 역사에 만들어 놓는 일이다. 네. 뭐 이런 라고 문제 생각할 수밖에 이런 문제에 없습니다. 대해서는 피해자 우선 원칙이라고는 확고히 정립된 게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뭐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그 문제, 그다음에 요거 같은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가 그러니까 그 해당 그 피해자가 될 텐데 이분들에게 그럼 사전에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했느냐? 사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전혀 아니고요. 네. 너무 깜짝 놀랐죠. 전혀 모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문희상 의장께서 일 국왕이 사과하면 될 일이다라고 했던 말도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일 국왕이 사과한다면 뭐에 사과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도 사과를 하죠. 거꾸로 그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그 발언 때문에 일본 측에서 일본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이에 대해서 나는 사과한다. 정말 놀랐어요. 사실은 그 발언에 대해서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1 더하기 1 더하기 알파의 안을 내놓을 때도 피해자들하고 전혀 상의하지 않았다라는 것. 물론 다 아시겠지만 피해자들도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경제 문화 교류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뭐 우리 어느 누구도 국민들 중에 그걸 바라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네네. 근데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는 가만히 있는데 오히려 한국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것, 이건 국민들에게 굴욕감을 주는 것이고 오히려 상처를 입힌다라는 것을 한 번쯤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소녀상 건립을 위해서 해외로 출국하신다면서요? 어디 가세요? 호주 멜버른에서 14일에 그 소녀상 개막식이 있는데요. 네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본이 아무리 역사를 지우려고 해도 일본이 아무리 피해자들이 운동했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또 전쟁 반대를 요구하며 28년 동안 목소리를 왔던 그 운동의 역사를 지울 수 없고 또 없앨 수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피해자들이 이런 소녀상 건립에 기대를 거는 마음, 그래 해외에도 우리 역사를 잊지 않겠다라는 것이구나 하는 이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정치권에서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이사장과 함께했고요. 좀 많은 분들이 의견 주고 계시는데 유튜브로 굿팽님,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아베가 우습게 본다,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고요. 3097님, 다 필요 없고 윤병세 전 장관에게 물어보면 되는데 당당하면 나와서 대답하기 바랍니다, 이런 또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그다음에 유튜브로 리지연님, 진짜 과거사만큼은 첫 단추가 중요해요,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